안녕하세요. 토닥토닥입니다. 어제 첫 번째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저 유튜브 개설했어요 하고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거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 좀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셨었고요. 그리고 다음 촬영 때는 꼭 본인 이름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목소리가 좀 작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진료실에서 여기가 지금 진료실이거든요. 진료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진료실 바로 밖에가 입원실이 있습니다. 어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 때문에 사실 좀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첫 촬영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떨리고 뭐 그랬던, 긴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직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좀 너무 어둡게 촬영한다, 좀 웃으면서 좀 여유롭게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영상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채널 개설 인사를 하고 아무 컨텐츠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더워지다 보니 간편한 복장으로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진료실에 하지정맥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순환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요.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 쪽에서 사지로, 이게 사지라 하면 팔, 다리 얘기하는 거죠. 사지로 혈액이 움직이는 통로를 우리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지 쪽에서 심장 쪽으로 다시 혈액이 돌아오는 통로를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심장이고 여기가 사지라고 한다면, 이 심장 쪽에서 사지 쪽으로 혈액이 가게 되는 통로가 우리가 동맥, 그 다음에 이 사지 쪽에서 심장 쪽으로 다시 혈액이 돌아오는 통로가 우리가 정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동맥, 심장 쪽에서 사지 쪽으로 혈액이 움직이게 되는 힘의 원천은 심장의 수축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지 쪽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은 사지에 있는 근육의 수축력과 정맥 내에 들어있는 판막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수축력과 정맥에 있는 판막이 혈액 움직임의 힘의 원천인데, 엔진인데, 여기서 정맥 내에 들어있는 판막이 손상이 돼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는 병이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하지에 있는 정맥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정맥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큰 정맥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가지정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가지 정맥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작은 가지정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가지정맥을 우리가 대복제정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가지정맥을 소복제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가지와 작은 가지, 이 두 개의 가지가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하게 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정맥만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중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정맥이 신부정맥, 깊이 들어있다 해서 신부정맥입니다. 신부정맥. 그리고 이렇게 긴 가지가 하나 있고 짧은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의 안에 들어있는 판막이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정맥 순환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 판막이 고장나는 과정을 모식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가 점차 고장이 더 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정상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정맥 내에 이렇게 안쪽에가 판막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피가 근육 수축에 의해서 아래쪽에서 피가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 다시는 아래쪽으로 못 내려가게 이 판막들이 어느 순간 올라가기만 하고 다시는 못 내려가게 이렇게 돼 있고, 그것들이 또 짜주게 되면 아래에서 밀리는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 판막이 고장이 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셉니다. 왜냐하면 막아주지 못하고 새게 되면 아래쪽에서 피는 계속 좀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면 지금 요거는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작은 정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제 좀 진해지고 굵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류가 생기게 되면 흐름이 순환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정상 흐름도고요. 이쪽은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의 사람의 흐름도입니다. 혈액 흐름도입니다. 정맥. 자, 정맥 이게 지금 신부정맥인데요. 신부정맥 따라서 이렇게 쭉 피가 위로 올라가고 해서 쭉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지되는 정맥, 이 짧은 가지, 긴 가지, 그래서 소복제 정맥, 대복제 정맥 그런다 했죠. 그래서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도 마찬가지로 안에 판막이 튼튼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복제 정맥, 긴 가지와 짧은 가지의 판막 안에 들어있는 판막들이 다 고장이 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신부정맥을 통해서 피가 깊이 들어있는 정맥, 요걸 따라서 쭉 피가 위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일부는 올라가겠죠. 일부는 올라가겠지만, 여기가 판막들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새버립니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새버리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종아리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차, 정맥류가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 중에는 또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하지정맥류가 어떤 상황에서 잘 생기는지, 그리고 예방법은 뭐가 있는지, 증상은 뭐가 있는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